오늘은 현실 도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실 도피란? 현실 도피는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 불안, 책임감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활동이나 상상 속의 세계에 몰입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현실과의 괴리감이 심해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실 도피의 원인. 현실 도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직장, 학업,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부담감이 극심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현실 도피적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개인이 직장, 학업, 인간관계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낄 때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반응으로 이러한 부담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과 압박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져 현실 도피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를 맡거나 상사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는 경우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서핑, 게임, SNS 등 가상 세계에 몰입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내며 현실을 외면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적에 대한 부담이 극심하거나 부모님과 교사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경우 학업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지고 대신 드라마, 웹툰, 음악 감상 등 현실과는 무관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역시 현실 도피적 행동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직장 동료,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경험이 반복될 경우 현실 속에서 타인과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며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져 집에 틀어박혀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을 활용한 소통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누적되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현실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를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현실을 잊거나 회피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는 행동 패턴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도피가 습관적으로 반복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를 경험하거나 이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경우 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이 과거에 겪었던 실패의 경험이나 앞으로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점점 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두려움이 강해질수록 현실 속에서 도전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고 결국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현실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비슷한 경험에서 실패를 했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다면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면 처음부터 도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려는 심리가 형성되면서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아예 다른 활동에 몰두하여 현실을 외면하려는 행동 패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게임, 소셜미디어, 영화 감상, 공상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로 빠져들어 순간적인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실수하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관계에서도 점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시키고 점점 더 현실 속 관계보다는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를 선호하는 등 현실 도피적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한순간의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점점 더 회피적인 사고방식을 강화시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과 도전 정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심해지기 전에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신감 부족 및 낮은 자존감.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며 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감 부족과 낮은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면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나아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강해지면서 점점 더 현실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형성하게 되면 이후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을 때도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에 먼저 집중하게 되어 결국 현실을 외면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거절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점점 더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되면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고 우울감이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감 부족과 낮은 자존감이 지속되면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회피적인 행동이 반복되면서 현실 도피적인 생활 방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진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실 도피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감정적 상처 및 외로움.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외로움이 누적될 경우 현실보다는 온라인 게임, 소셜미디어, 소설, 드라마 등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위안을 찾게 됩니다. 감정적 상처와 외로움은 인간관계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이 누적되면서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감정이 지속될 경우 현실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나아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면서 현실과의 접촉을 줄이려는 행동 패턴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신뢰했던 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한 경우 다시 비슷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강해지면서 타인과의 교류를 점점 회피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이 누적되면 현실 속 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소설, 드라마와 같은 가상 세계는 현실과 달리 직접적인 상처를 주거나 거절당할 위험이 적고 원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들이 점점 더 이러한 공간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실에서의 외로움을 해소하기보다는 비현실적인 환경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행동 패턴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외로움이 지속되면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점차 현실과의 괴리감을 키우고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적 상처와 외로움이 지속될 경우 현실에서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비현실적인 공간에 몰입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숨기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솔직하게 나누는 연습을 하고 작은 만남부터 시도하며 현실에서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되찾는 것이 현실 도피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반복되는 좌절감. 목표를 향해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더 이상 현실에서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도피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좌절감은 개인이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점점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현실 속에서의 성취감을 잃어버린 채 점차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좌절감이 깊어질수록 현실에서 도전하려는 의욕 자체가 감소하고 대신 보다 쉬운 방식으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도피적인 행동 패턴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직장에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경험이 반복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바뀌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서 점점 현실적인 목표 설정 자체를 꺼리게 되고 더 이상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어 결국 현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비현실적인 세계로 빠져들면서 순간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에서의 실패나 좌절을 잊기 위해 게임, SNS, 소설, 드라마 등의 가상 세계에 몰입하거나 잠을 자는 시간을 늘리는 등 현실을 외면하려는 행동이 점차 일상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현실과의 괴리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좌절감은 개인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저하시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도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고착되면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실패를 예상하며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성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의미 있는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화되는데, 이는 결국 자기 발전을 저해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능력을 점점 더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할 때보다 현실적이고 작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노력과 과정 자체를 인정하고 현실에서 의미 있는 성취감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반복되는 좌절감을 극복하고 현실 도피적인 행동 패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 도피의 유형. 현실 도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1. 온라인 세계 몰입. 게임, SNS, 가상현실 등에 과도하게 빠져 현실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세계에 몰입하는 것은 현실에서 겪는 스트레스, 불안, 좌절감 등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반응 중 하나로, 게임, SNS, 가상현실 등의 디지털 공간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현실과의 접촉을 점점 줄여나가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가상의 세계에 의존하게 되어 점점 더 현실과의 괴리감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 몰입하는 경우 현실에서의 성취감을 얻기 어려운 사람이 게임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보상을 받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면 점점 더 현실보다는 게임 속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학업,
업무, 인간관계 등 현실에서의 중요한 활동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현실에서의 관계보다 온라인에서의 소통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어 자신의 삶을 SNS를 통해 과장하거나 타인의 삶과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열등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현실에서의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 공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상 공간은 현실에서 느끼기 어려운 흥미와 자극을 제공하며 익명성을 기반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서의 제약과 부담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미루고 가상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세계에 몰입하는 것은 순간적인 즐거움과 위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현실에서의 책임을 외면하게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키며 현실 적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과 현실 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 공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상 및 환상 속 도피, 현실과 마주하기 힘들 때 상상 속의 이상적인 세계에 빠져드는 형태입니다. 공상 및 환상 속 도피는 개인이 현실에서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과 부담을 느낄 때 이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상상 속의 이상적인 세계로 도피함으로써 일시적인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적 반응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면 현실과의 접촉이 점차 줄어들고 점점 더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 강화되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학업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현실에서의 도전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상황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면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필요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점점 더 현실보다는 상상 속 세계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공상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목표나 욕망을 상상 속에서 충족하려 하며 영화나 소설, 웹툰, 드라마 등 비현실적인 콘텐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이는 현실에서의 만족감을 감소시키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상과 환상 속 도피가 심화될 경우 현실에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타인과의 소통보다는 혼자만의 상상 속 세계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점차 현실과의 괴리감이 커지고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외면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과 환상을 통해 일시적인 위안을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문제를 외면하고 도피하는 방식으로 이를 반복할 경우 현실 적응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상상 속에서 만족감을 얻는 대신 현실에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실제 삶에서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소비 및 중독 행동. 쇼핑, 도박, 알코올, 약물 사용 등의 방식으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과도한 소비 및 중독 행동은 개인이 현실에서 직면한 스트레스, 불안, 좌절감,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이를 잊기 위한 수단으로 쇼핑, 도박, 알코올, 약물 사용 등의 자극적인 행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심리적 반응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실에서 벗어나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여 현실과의 괴리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충동적인 쇼핑에 의존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면서 순간적인 만족감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소비에 대한 후회가 뒤따르면서 다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증폭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점점 더 강한 소비 욕구를 충족해야만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소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에 빠지는 경우 현실에서의 실패나 좌절감을 만회하고 싶은 심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해질수록 현실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점점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면서도 이를 되찾기 위해 무리한 베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단절, 사회적 신뢰 상실 등의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경우 일시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잊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감정적인 회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점 더 자주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며 결국 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의존성이 높아져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소비와 중독 행동은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도피 수단에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잠이나 TV 시청으로 현실 회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잠자거나 TV, 영화, 웹툰 등에 소비하여 현실과의 접촉을 줄이는 행동입니다. 잠이나 TV 시청을 통해 현실을 회피하는 행동은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 불안, 책임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수면이나 영상 콘텐츠 소비에 할애함으로써 현실과의 접촉을 점차 줄이려는 심리적 반응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현실에서 마주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현실 적응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이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두렵게 느껴질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면 점차 낮 동안에도 피곤함을 느껴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현실과의 접촉을 줄이며 무의식적으로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현실 회피는 단순한 피로 회복을 위한 수면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체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더욱 깊은 무기력 상태로 빠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TV 시청, 영화 감상, 웹툰, 유튜브 등과 같은 영상 콘텐츠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감정적 자극을 간접적으로 얻으면서 순간적인 위안을 찾을 수 있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인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시간 소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현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쌓이게 되고 결국 책임을 방치한 채 더욱 깊은 도피 상태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 콘텐츠는 계속해서 새로운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보다는 단순한 회피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현실과의 괴리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이나 영상 콘텐츠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현실을 회피하는 행동이 지속되면 현실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무기력감과 자기 효능감 저하로 인해 점점 더 현실 속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형성하고 현실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영상 콘텐츠나 수면을 단순한 휴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방관적 태도 해야 할 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을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방관적 태도는 개인이 현실에서 마주해야 하는 책임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미루거나 외면하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실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반응을 의미하며,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점점 더 현실과의 괴리감이 심화되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점차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생활 방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직장에서 마감 기한이 정해진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에 부담감이 크거나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설 경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과제를 계속 미루거나 일부러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책임감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해야 할 일이 쌓여 압박감이 더욱 커지면서 현실을 더욱 피하고 싶은 심리가 강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방관적 태도 역시 현실 도피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경우 결국 인간관계 자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관적 태도는 단순한 무기력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실패와 부담을 피하고 싶다는 심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해결하는 습관을 기르고 현실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차 능동적인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관적 태도가 습관화되면 점점 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현실과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우울감, 무기력감, 자존감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외면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관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 도피가 미치는 영향. 일시적인 현실 도피는 정신적인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고립.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관계가 점점 단절되며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이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관계를 점차 단절하거나 제한된 소수의 관계만 유지하게 되면서 타인과의 교류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이 점점 심화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서적 안정감이 약화되고 점점 더 현실과의 접점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대인관계의 갈등,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며 관계 맺기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며, 결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타인과 교류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관계 형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감정 표현이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더욱 깊은 고립 상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직접적인 인간관계 없이도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SNS,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등 가상 세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감정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교류는 실제로 감정적인 지지나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이 지속될 경우 현실에서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혼자 있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회피하는 패턴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울감, 무기력감, 자존감 저하와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상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연습을 하며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작은 노력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과 사회적 고립을 구분하여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저하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점점 더 현실을 회피하는 패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저하는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점점 더 현실을 외면하는 패턴이 형성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태도가 반복될 경우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과 자기 효능감이 감소하면서 점차 무기력감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직장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경우 처음에는 단순히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미루기 시작하지만 점점 더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기한을 넘기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무능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가 더욱 고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감 저하는 단순히 직장이나 학업과 같은 공식적인 역할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거나 문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할수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쌓이고 결국에는 더욱더 현실을 피하고 싶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책임감 저하가 지속되면 개인은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 습관화되면서 점차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능동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점점 더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생활 패턴을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감 저하로 인해 현실 회피적인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는 경험을 쌓으며 점진적으로 현실과 마주하는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스스로 인정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아 성장 저해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하되며 스스로의 발전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아 성장 저해는 개인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이를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점점 더 현실 적응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스스로의 발전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삶의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는 의욕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개발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점차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로막힐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험을 쌓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거나 귀찮게 느껴져 이를 피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저하되면서 책임감과 자기 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아 성장 저해는 단순히 직업적인 발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성격 형성이나 정서적 성장, 인간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성숙하게 해결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성장 과정 중 하나인데, 갈등 상황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 결국 관계 형성을 위한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 저하되어 점점 더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아 성장 저해가 지속되면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점점 약해지면서 나아가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어 현실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경우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상실하고 정체된 상태에서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 성장 저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작지만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쌓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현실 회피적인 행동을 줄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우울증 및 불안 증가. 현실을 도피하는 동안은 잠시 편안할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누적되면서 장기적으로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및 불안 증가 현상은 개인이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갈등, 책임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결국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무기력감이 커지고 현실과의 괴리감이 더욱 깊어지면서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학업에서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하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서 현실에서의 성취감을 얻지 못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현실을 도피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처음에는 게임, SNS, TV, 소설, 웹툰, 과도한 수면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순간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서 마주해야 할 문제들은 점점 더 쌓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현실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무능력해진다고 느끼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면서 결국 우울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상처를 경험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점점 단절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회피할 경우,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이 깊어지고 타인과의 연결이 줄어들면서 정서적 지지 기반이 사라지게 돼요. 결국 더욱 깊은 우울감과 사회적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현실을 더욱 회피하려는 행동 패턴을 강화시키면서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 도피가 지속되면 현실과의 접점이 점점 줄어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감당해야 할 책임을 계속해서 미루는 과정에서 죄책감과 자기 비난이 점점 커지게 되며, 이러한 감정이 누적되면 결국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자신감이 점차 상실되면서 우울감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작은 문제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점점 더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현실 도피는 순간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잊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수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실에서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불안과 우울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현실과 마주하는 연습을 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점진적으로 성취감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안과 우울을 완화하고 현실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 도피에서 벗어나는 방법. 현실 도피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인정하기.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개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직장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한 경우 이를 단순히 운이 나빴거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부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더 회피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미루게 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무기력감과 자존감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면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점차 성장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오해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성숙과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현실과의 괴리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연습을 하고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실천하기. 너무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현실 속에서의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개인이 현실에서 부담감을 덜고 지속적인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략으로 처음부터 너무 크고 막연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를 통해 현실 속에서 자신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고 보다 큰 도전에 대한 의욕과 동기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 전체적인 목표를 세부적인 단계로 나누어 하루에 일정량씩 꾸준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목표 달성이 훨씬 수월해지고 매일 작은 성취를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해야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하루에 한 챕터씩 정리하는 것과 같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면 공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습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운동이나 건강관리, 인간관계 개선, 새로운 기술 습득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루에 2시간씩 강도 높은 운동을 계획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처음에는 하루 1015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점점 더 긴 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거창하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느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해 성취감을 점진적으로 쌓아나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스스로의 노력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와 현실 적응력이 점점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현실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취감을 통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를 통해 개인은 점차 더 큰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현실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기. 스트레스나 불안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인식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기보다는 이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으로 인정하고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후 건강한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이 억압되고 내면에 쌓이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심리적 부담과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건강하게 다루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상사의 질책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려 하거나 감정을 억누른 채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이러한 감정이 반복되면 결국 심리적인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더 큰 불안이나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혹은 이 상황이 나에게 부담스럽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후 이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장기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내색하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고 감정 표현을 회피하는 경우 일시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정이 점점 더 누적되어 결국 더 큰 갈등이나 감정적인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면 이는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건강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관계 속에서 더욱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할 때 이를 부정하거나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운동, 취미 활동, 명상 등과 같은 건강한 방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며 이는 결국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으로 인정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개인은 보다 건강한 정서적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타인과의 소통을 늘리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고민을 나누거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현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현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점차 사회적 단절이 심화되면서 현실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감소하고 나아가 심리적 불안정과 우울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인과의 교류를 시도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학업, 개인적인 삶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이를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단기적으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정적인 부담이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무기력감과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점점 더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현실과의 접점을 줄이려는 경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습관을 가지면 감정을 해소하고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조언이나 위로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현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기존의 관계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지 못한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거나 인간관계를 단절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점차 현실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어려워지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결국 현실 도피적인 행동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지속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을 쌓아나가면 현실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며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현실과의 연결을 지속하고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현실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인 자기계발 및 성장에 집중하기. 운동, 독서, 취미 활동 등을 통해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기 개발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자기계발 및 성장에 집중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단순히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운동, 독서, 취미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체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뇌에서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현실에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새로운 관점을 접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히고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자기 성장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현실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취미 활동을 통해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내면적인 만족감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요리, 수공예, 사진 촬영과 같은 다양한 취미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현실 속에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이고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성취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쌓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무리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키워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기 개발을 지속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 독서, 취미 활동 등을 통해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개발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을 넘어 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에서의 성취감을 쌓아나가면서 점차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삶을 보다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전문가의 도움받기. 현실 도피가 심각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현실 도피가 점점 심각해져 개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이나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실 도피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반복적인 좌절을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서 의욕을 잃고 현실과 점점 더 거리를 두는 패턴이 형성된 경우,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무기력감이 심화되고 점점 더 현실과의 접점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학업이나 직장생활,
인간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감, 불안장애,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실 도피가 단순한 일시적인 회피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 도피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을 넘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점점 더 현실보다는 가상 세계나 비현실적인 공간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경우, 이는 개인의 자기 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더욱 깊은 무기력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을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현실 적응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 상담이나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단순히 현실 도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보다 건강한 사고방식을 형성하며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실 도피가 심각해져 개인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심리 상담이나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건강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현실 도피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실 도피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현실과의 괴리감이 심해지면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보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